2021 중등 수업 공유 한마당 5번째 날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아름고등학교 이주연 선생님께서 생활과 과학 수행평가 자료 공유와 아이디어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제가 생활과 과학 1년 동안 가르치면서 했던 수업 자료랑 수행평가 어떤 거 했는지 저번에 했었는데 그거 같이 이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제가 했던 수업 PPT랑 수행평가 그리고 수업만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이게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듣는 과학 수업이라서 지식적인 위주의 강식 수업을 하면 애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활동 중심으로 그리고 재미 위주로 수업을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업 컨텐츠 폴더만 좀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했던 활동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건축과 과학 파트에서 집 만들기, 미술과 과학 파트에서 전사 이미지 만들기, 그리고 음식과 과학 파트에서 소금 과자랑 젤리로 연소 실험을 했었고, 식생활과 과학에서 다이닝 노트 쓰는 교실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자연물 중에서 대칭과 비대칭을 주변에서 찾아보는 야외 수업을 했고, 건축과 과학, 건축이랑 관련된 파트를 조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세계 유명한 건축물에 숨어 있는 과학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PPT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 일단 처음에는 공간의 중요성을 먼저 아이들이랑 생각을 해보고 나서 자기만의 집을 이렇게 설계를 해보는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이를 구매해서 제가 직접 조를 나눠서 집 만드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사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집 만들기 폴더가 비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그때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술과 과학 파트에서는 이렇게 또 과학적 원리를 좀 이용해서 애들이 원하는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전사 이미지라고 해서 말 그대로 유명한 작품이나 이미 있는 기존의 작품을 복사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작품을 자기가 전사해서 만들고 싶은지를 미리 다 받아서 인쇄해서 이렇게 줘서 이러한 작품들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만든 작품들 좀 보여드릴게요. 작품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연예인 사진이나 좋아하는 배우들 사진이 많은데 다행히 덕분에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강의식 수업을 하면 애들이 좀 지쳐 있는데 이렇게 활동 수업을 하면 평소에 수업 안 듣고 자던 애들도 살아 있어서 저한테는 그거면 충분히 만족하는 결과였습니다.
선생님 공유해 주실 때 네. 폴더에서 PPT로 넘어가면 다시 나왔다가 다시 그 PPT로 공유해 주셔야지 보여요. 아, 진짜요? 네네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건축과 과학 집 만들기 활동 PPT 이제 보이시나요? 네. 일단 공간의 중요성을 이렇게 독서실이랑 가장 매출이 많은 한국에서 가장 매출이 많은 스타벅스의 매출과 인테리어를 관련시켜서 한번 소개를 하고 혼자서 하는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으로 일단 애들의 관심을 끌고 나서 이제 본인들만의 방을 설계하는 활동을 한 후에 이제 실제로 미니어처 집을 구매해서 4인 1조로 집을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 PPT를 보시면 얘부터 먼저 할게요. 소금 과자와 젤리라는 건데 일단 식생활의 에너지, 식생활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가, 음식물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화학 에너지랑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런 거를 좀 약간 개념을 갖고 와서 이제 연소의 3요소 그리고 음식물의 열량을 내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결시켜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게 약간 좀 팍팍 터지고 폭발이 일어나는 실험이다 보니까 애들이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불 없이 연소를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재미있어 했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고 이 실험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일단 애들이 재미있어 하기도 했는데 일단 실험이라는 거를 거의 처음 해보는 시간이어서 실험 도구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실험 도구를 다루는 법을 아주 기본적인 것이나마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PPT 볼게요. 네, 세 번째 PPT인데 미술과 과학을 연관시킨 활동이었는데 아이들한테 작품을 전사해서 이렇게 복사본을 만드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하기 전에 어, 전 유명한 미술 작품들의 잘못된 전사, 복구 예시를 들면서 일단 관련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다루고 나서 그다음에 본인만의 전사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때 이렇게 유명한 작품을 주기보다 아이들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작품을 선택하라고 해서 일단 먼저 작품을 다 받은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활동이 다행히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위험하지 않아서 이 부분도 네,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고 작품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폴더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아이들 도라에몽 대부분이 연예인이나 영화 배우들의 그 작품인데 덕분에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성의 있게 합니다. 네. 관련된 과학 원리는 어, 잉크가 녹아들어서 찍히는 건데 과학적인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냥 과학의 친밀감을 느끼는 것 정도를 목적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수행평가로는 제가 이번에
제가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단 아이들이 과학적인 퀴즈를 하나 했는데 그러려면 지식을 좀 가르쳐야 해서 일단 건축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이 수업을 하면서 야외 수업을 함께 진행을 했어요. 일단 관련된 사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거의 일부만 발췌를 하고 나머지는 다 제가 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재미있어 보이는 내용을 모아서 하긴 했었거든요. 대칭과 비대칭의 아름다움을 알아보자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주변 일대에서 대칭 건물과 자연물과 건축물의 대칭과 비대칭을 찾아보자 해서 이런 식으로 야외 수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찍어온 사진들이고요. 야외 수업을 해서 네, 한번 했었습니다. PPT, 수업한 PPT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커져 있어서 이거 먼저 보여드리면 한 반을 상대로 이게 어쩔 수 없이 A, B, C를 조금 나눠야 하는 상황이어서 퀴즈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퀴즈 자체는 과학적인 것도 있고 과학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아치구도 이러한 프랑스 고직 건축 속삭이는 해랑 타원 초점 원리, 증기 기간 이런 식으로 18개 정도의 문항을 만들어 20분 정도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수업을 해야 해서 수업했던 PPT를 잠깐 보여드리면 콜로세움, 중력을 넘어서라는 건축계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원리, 아치의 원리와 아치의 원리 그리고 아치의 원리를 하기 위해서 콜로세움이나 판테온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같이 했었는데 수업을 하려다 보면 과학적인 원리도 교과서에는 과학적인 원리도 들어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함께 하게 되더라고요. 과학적인 원리만 하지 않고 역사적인 것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이렇게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콜로세움의 역사랑 콜로세움에 들어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함께 수업을 했고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교과서에 있는 것만 뽑아내서 개념 퀴즈에 냈습니다. PPT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교통수단의 발달로 개념 퀴즈에 들어있는 부분을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PPT인데 교과서에는 사실 굉장히 내용이 얕아서 그것만으로는 아이들이 그냥 읽고 그냥 문제를 그냥 읽으면 되는 정도 수준이라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디젤 기관차부터 이런 식으로 생활과 과학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SRT와 KTX의 약자 여러 가지. 그리고 다행히 자동차 파트에 가면 남학생들이 꽤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장점은 있었어요. 그리고 좀 유명한 브랜드 벤츠, 많이 들어본 메르세데스 벤츠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면 아이들이 조금 눈을 반짝반짝 뜨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생활과 과학이 과학적인 것보다는 사실 역사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 비행기의 발달을 하다 보면 과학보다 역사가 조금 더 많기는 한데 이러한 역사를 다 소개하면서 개념 퀴즈에 냈던 것 같아요. 교통과 과학 부분은 이렇게 큰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그 당시 유명했던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갖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요 정도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개념 퀴즈를 했더니 개념 퀴즈를 하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A, B, C가 변별이 좀 됐어요. 확실히 됐고 나머지 활동 수업을 통해서는 거의 얘네들이 성취를 했다 안 했다 정도만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학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활동 수업 말고도 자기만의 PPT라고 해서 자기랑 진로랑 관련해서 컨텐츠 만드는 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 진로랑 관련해서 저는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써주려고 합니다. 이 정도 할게요, 제 발표.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거 생활과 과학이 네, 원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이 네. 이 수업 아이디어는 그러면 다 어디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냥 제가 사실 이게 생활과학이 다 좋은 점이 진로 선택이다 보니까 그냥 제 관심사에 맞춰서 다 갖고 왔어요. 네, 음, 그래서 그냥 어디서 가져왔다 이걸 그냥 구글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유튜브 검색해보고 거기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혼자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그 나눔지원단 선생님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하신 건가요? 사실 수업을 저밖에 안 해봐서 음, 제가 2019년에 한번 수업했던 거 기본으로 해서 기본으로 한 거랑 올해도 수업하면서 이제 평가가 바뀌면서 조금 더 유니얼한 거랑 그렇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궁금하시거나 같이 말씀 나누실 거 있으실까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네, 파워포인트 그렇게 한번 만드시면 좀 공이 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차시 수업 정도 하실까요? 그 파워포인트 하나에 파일 하나에. 하나로요? 한 예. 차시 아니면 두 차시 정도 해요. 그러면 그 자료 만드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세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 자료 보고 감동해서 사실은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자료 만드시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한 차시, 두 차시 정도 수업이요. 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그걸 다 모아서 정리하는 그러니까 자료를 찾는 거는 구글에서 사진을 찾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사실 더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그냥 선생님은 뭐 연수?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그냥 관심이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이게 되게 아, 방대하잖아요. 예, 네네. 예. 그걸 좀 같이 좀 말씀 아, 부탁드릴게요. 예. 어, 일단 사실 야외 수업 비대칭 비대칭은 제가 화학을 가르칠 때도 대칭 비대칭이 분자 구조에 있어서 옛날에 한번 했던 수업을 생활과 과학에 함께 접목을 한 거고요. 그 젤리 태우는 것도 사실은 화학 실험이라서 이걸 조금 더 쉽게 만들어 생활과 과학 아이들한테 옛날에 했던 실험 한 번 더 한 것도 있어요. 네. 제가 이때까지 화학하면서 약간 방과후 수업, 야간 수업 할 때 썼던 아이디어 중에서 최대한 덜 위험하고 한 시간 내로 빨리 끝날 수 있는 것들을 활동에 많이 갖고 왔고요. 어쩔 수 없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역사나 뭐 미술, 영화 파트는 그거는 그냥 네, 제가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찾아서 네. 애쓰셨어요, 진짜. 이거 이 자료 만들어서 이거 하는 게 쉬운 게 진짜 아닌데요. 어, 그 사실 이런 자료일수록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선생님들끼리 좀 모여서 자료를 이렇게 네, 축적을 하면 좀 덜 네, 힘들면서도 네, 좋을 것 할 같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생활과 과학은 네. 지금 아름고에서는 몇 반이 개설됐어요? 2학년에 4반 개설돼 있어요. 개설돼 있고요. 그래서 한 번 만들어서 진짜 한 반만 딱 하는 건 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도 네, 4반이나 할 수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음, 이 아이들은 이건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 활동한 부분들을 과세특에다가 쓰는 게 주요 네, 도움이 그런 것 되겠네요. 같아요. 네, 음,
또 생기부 예시를 좀 간단하게 들어주신다면 보통은 어떻게 기재를 해주세요? 제가 1학기 때 쓰다 만기 이제 잠깐만 찾아볼게요. 제가 진로랑 관련된 활동을 한 학기에 하나씩 해서 보통 크게 2개 써주고 그런 걸 안 하는 애들은 그냥 평소에 하는 활동 수업으로 보통 생기부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내용만 이름 없이 보여드리면 학생 이름 없이 내용만 보이려 약간 학대를 했는데 발표를 조금 성실하게 해온 학생 거거든요. 약간 미술이랑 예술 쪽이 진로인 학생이어서 스파이더맨과 캡틴 아메리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자료를 제작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일단 초안을 써놓은 게 이거고 2학기 때 만약에 한 번 더 얘가 활동을 하면 그거랑 같이 녹여서 써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1년짜리다 보니 제가 생기부를 아직 거의 써놓은 게 별로 없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만 해도 충분해요. 네. 어, 네, 그리고 가끔 과학이랑 관련된 걸 하는 패션 디자이너 말고 이제 가끔 또 잘한 애가 네. 근데 코로나19랑 관련된 발표를 한 아이도 있었고 음, 이렇게 자기 본인들 진로에 맞게 발표를 한 거를 쓰면 이 정도로 썼던 것 같습니다. 미발표한 학생들도 보이네요. 이 정도면 될까요? 네네네네. 다른 거 질문이거나 나눔하실 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득 생각이 하나 났는데요. 네, 이 생활과학 듣는 애들 중에 그 왜 생활과학 쪽 그 계열 가는 애들 있잖아요. 의류, 패션 네, 네. 이쪽 애들도 좀 상당히 있나요? 사실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냥 보통 이공계 애들보다는 인문계 애들 중에서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이공계들도 몇 명 있긴 한데 미술하는 애들도 꽤 있고요. 디자인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운동하는 애들도 있고 약간 이게 의류랑 그런 걸 선택해서 생활과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이공계가 아닌데 사탐을 선택한 애들 중에서 과학을 쉽게 하려고 선택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네. 그런 원래 생활과학이 그런 과학의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음, 과학에 대한 뭐 이질감을 극복하고 음, 친밀감을 높이는 게 목적이면 좋겠어요. 저의 음, 목표가 그거니까. 네. 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재미도 있고, 재밌어하는 애들도 있어서 그땐 감사하죠. 더 음, 재밌어하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애써주셨고요. 수업 나눔 지원단 활동 하신 결과물과 같이 이렇게 발표해 주셨는데요. 1년 그 지원단 활동하셨던 거 소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감이요. 네. 어, 수업 나눔 지원단을 해서 제가 조금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거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메인 동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정갈하고 완벽성을 가하는데 그래도 하나의 자극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30분 동안 발표 또 나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이제 마무리하는 달이 됐습니다. 네, 예, 마무리 잘 해주시고 아이들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코로나 또 상황 안 좋아졌던데 조심하면서 1년 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